모의고사 그걸 봤는데요. 크게 보면 뭐 세 가지 블록으로 나눠져 있죠. 첫 번째가 제도, 그 다음에 통제 항목 관련된 거, 그다음 네 번째가 정보보안 기술. 이렇게 크게 보면 세 가지 블록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요령부터 얘기를 하면 실제 시험과 지금 모의고사의 차이도 다시 얘기 드릴게요. 기본적으로는 제도나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무조건 맞아야 되는 거야, 무조건. 거기에서 문제가 되면 통제 항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통제 항목이 왜 만만치가 않냐면, 제가 그랬죠. 찬찬히 보면 어렵지 않은데, 찬찬히 볼 시간이 없다고요. 그리고 지문도 실제 한 문제가 A4지 2장씩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A4지 2장이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요. 앞에 시나리오가 쫙 있다라는 거예요. 홍길동 심사원이 A기업을 방문했습니다. 이렇게 시작한다고요. A기업을 방문했더니 첫 번째 IDC 센터에 현장 심사를 했고, IDC 센터를 보니까 뭐 자산이 어떻게 배치되어 있고, 여기에서 이렇게 나온다고요. 이게 어렵죠. 이거를 지문을 다 읽은 다음에 이해하고 찾은 다음에 이러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죠.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약간 기교를 얘기하면 전문 용어로는 리버스로 하는데요. 그 시나리오 안 읽어봐도 돼요. 홍길동 심사원이 방문했습니다. 끝에 글부터 보라고요. 거꾸로 봐보라고요. 그 두 번째는 내가 딱 그게 있어야 되는 거야. 암호화는 혹시 암호화는 되게 쉬워요. 암호화는 키가 잘못되지 않았나? 암호화는 해시 함수가 뭔가 주고받는데 뭔가 불일치하나? 자산은 아이디 등록돼 있나? 지금 거꾸로 보는 거죠. 지금 거꾸로 보는 거예요. 반대로 나의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있어서 그 글을 체크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90% 이상 다 걸려요. 네, 정말 90% 이상 다 걸려요. 그거 외에 딴 게 있으면요, 그 문제는 그냥 틀리는 거예요. 굳이 읽어봐도. 그러니까 정말 어려운 문제예요. 그렇게 해버리면. 어차피 60에서 70 사이에서 붙고 끝나는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건 거꾸로 하는 게 가장 좋고요. 그래서 일례로 뭐 이런 겁니다. 제가 이제 피아 시험은 요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좀 작년에 해갖고, 피아 시험도 보면 앞에 개인정보 보호 관리 이렇게 객관식 시험 있다가 뒤에 이런 비슷한 통장모 비슷한 게 나오면서 뭐가 문제냐 이거거든요. PIMS도 그렇고 ISMS도 그래요. 근데 그걸 다 읽기가 실질적으로 조금 짜증이 나요. 그래서 거꾸로 보는 거예요. 제일 뒤부터. 그리고 개인정보 관련돼서 위배할 사항들이 대충 뭐가 있지? 일반적인 거 있잖아요. 그죠? 자, 여러분들이 그런 감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감 중에 하나를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만약에 여기에 바이러스가 깔려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확인하시죠? 거꾸로. 그게 뭐 시험 문제라고요. 거꾸로 하라니까요. 그거를 떠있는 프로세스 뭐지? 얘네들 뭐하지? 어느 세월에 찾아요. 내가 바이러스라면 리부팅 할 때 시작 프로그램을 어디인가 넣어놓겠죠.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 제가 말하는 거. 어차피 얘네들이 할 나쁜 짓은 몇 개 안 된다 이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것만 맞아가면 되는데, 그거를 안녕하세요 인터뷰서부터 쭉쭉 읽어나갔다가는 그럼 게임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문제고, 그리고 또 공부는 어떻게 하냐. 사실 통제 항목은 외우는 거야 그냥 외우는데, 사실은 제 생각에는 시나리오를 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시나리오라는 건 뭐냐면, 지금부터 이제 제가 오늘 이 풀이를 보고 제가 좀 고민을 했어요. 아까 고민했다고 그래서 일주일 전부터 고민한 건 아니고 아까부터 고민했어요. 어떻게 설명해 줄까? 여기 올 때는 그냥 문제 하나 읽어보고, 자 봐죠, 법이 이러니까 4번 맞죠? 이렇게 할까 했거든요. 근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하면 될 것 같아요. 굳이 내가 이거를 읽어보면서 4번 맞죠? 2번 당했죠? 이런 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대학생들도 아니고 지금 어느 정도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어서. 그래서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시나리오를 얘기를 하면 그 시나리오 내에서 어떤 문제들이 있을까? 그게 통제 항목, 접근 통제, 통제 항목, 암호화 정책 이렇게 안 나와도 된다고요. 그리고 통제 항목의 그 13개를 갖다가 대략적으로 암기해서 제목만 딱 잡고 가는 거예요. 이제 거꾸로 매핑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런 부분은 제가 좀 이따 얘기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요. 주의사항이 여러분들이 이게 아시겠지만 1회 시험밖에 안 됐어요. 1회 시험이기 때문에 이렇게 냈다가 이렇게 내는 건 내 맘인 거예요. 이렇게 냈다가 이렇게 내는 것도 내 맘이고 한 10회 정도 돼야지 약간 좀 방향성이 보이는 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어떤 자료 X를 보면 Y가 된다? 그런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건 존재하지 않고 오프라인 학원을 다니면 된다? 그런 것도 없어요. 지금 1회라니까요. 1회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단지 시험 끝나고 나서 이것저것 공부 좀 하면 더 좋았습니다. 말은 할 수 있겠지. 근데 그거는 끝나고 나서잖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할 때 전반적으로 좀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IT 보안 기술 쪽이 좀 쉬웠어요. 좀 쉬운 건데 앞으로는 모르는 거예요. 앞으로는 모르는 거고 그리고 통장목도 뭐 방화벽 로그 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것도 같이 좀 신경을 써야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좀 하겠습니다. 이 교재는 뭐 그렇게 좀 이따 필요한 것만 찾아서 볼게요. 지금 1번부터 보면 뭐 이것저것 ISMS 제도에 관련된 게 나오는데요. 뭐 여러분들 다 아는 것처럼 ISMS 제도는 정보통신 제공자에 대한 법률이다. 알고 있죠? 이걸 처음 들으면 그만해야죠. 그냥 그만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정보통신 제공자에 대한 법률인 거는 이미 다 알고 있는 거고 그러면 ISMS 인증은 어떤 인증이 있죠? 자율인증과 의무인증이 있다라는 것도 알고 있는 거고 자율인증은 말 그대로 우리가 정보보호관리체계를 수립해서 어떤 기업의 신뢰성을 올릴 때 하는 게 자율인증이고 의무인증이라는 거는 법적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 법적 조건에 해당되는 기업은 무조건이 의무인증인 거고요. 맞죠? 그래서 의무인증 대상이 누구누구 되는 거예요? IDC 사업자, 인터넷 데이터 센터, 그죠? 버추얼 IDC 제외하고, 그죠? IDC 센터, 전산실 큰데, 그죠? 전산실 큰데, 그 다음에 ISP 사업자, 인터넷 서비스 프로바이더, KT, SK텔레콤, 그죠? 인터넷 할 수 있게 해주는 회사, 그죠? 그 다음에 요번에 바뀌었죠? 매출액 기준 1,500억 이상 영리 및 비영리 사업자이면서 금융권 제외. 그죠? 딱 이런 거는 뭐 그냥 맞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초반의 문제들인 거죠. 그래서 의무인증과 자율인증이 있고, 그 다음에 ISMS 심사는 뭐가 있어요? 기간별로 심사의 종류를 얘기하면 최초 심사, 사후 심사, 사후 심사, 갱신 심사. 그렇기 때문에 ISMS 인증의 유효 기간은 3년이 되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3년이 되는 거고 아시는 것처럼 최초 심사라는 거는 말 그대로 최초 그냥 처음 받는 근데 실제 심사는 최초나 사후나 그게 그겁니다. 실제 심사는 사실은 그러니까 처음 하는 기업이 그럼 처음 하는 기업이 심사를 받으려면 심사의 요건이 뭐겠어요? 2개월 이상 운영 실적을 가지고 있냐 ISMS 컨설팅을 받았냐가 아니라 그죠? 그거는 필요하면 맞는 거고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으면 안 해도 되는 거고 맞죠? 2개월 이상 운영한 게 있냐 사후심사는 그럼 어떤 걸 봐야 돼요? 사후심사라는 그 한글에서 나오는 말뜻은 지속적으로 잘하고 계십니까? 이거 아니에요? 그 지속적으로 잘하는 거를 우리가 평가받는다라는 건 구축은 돼 있고 구축된 거를 계속 체크하고 평가하고 개선하냐 이걸 보는 거죠. 그죠? 이게 포인트 아니에요? 이게? 그죠? 그리고 그 기간 동안 법률이 바뀌거나 그 기간 동안 ISMS 제도가 바뀌거나 이거 보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은 이런 거 녹음해두고 그냥 끼고 다니면 외워져요. 뭐 알아서 하세요. 하시든 말든 알아서 하세요. 그냥 끼고 있으면 외워지는 거예요. 그냥. 그건 자유입니다. 그걸 통제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자, 아무튼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내부 감사 그 다음에 법률 바뀌었으면 관련 조항 지침 잡혀 있으면 그거 변경된 거 그거 체크해야 되는 거죠. 사후심사는. 그죠? 그리고 또 사후심사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뭐 같아요? 1년 동안 우리가 유지했으니까 1년 동안 침해 사고가 있는지 없는지 체크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침해 사고가 있었으면 그거를 어떻게 반영했냐? 지침이라는 문서 갱신해 놨냐? 이거죠. 여러분들 이 시나리오가 없으면요. 실제 시험은 결함에 관련된 거 다 체크하세요.
이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천천히 주면 쉽다니까요. 이해되시겠어요? 이게 시나리오라고,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는 뭐 보통 이렇게 하죠. 최초 4호 갱신심사 있고, 뭐 유효기간은 3년이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될 거는 뭐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4호 심사? 4호 심사는 중간에 이렇게 지속성, 이걸 보는 거니까, 이 지속성을 세련되게 영어로 바꿔서 얘기합니다. PDCA 사이클이라고 하지. 그죠?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4호 심사니까 이미 구축은 돼 있어. 1년 동안 유지하면서 법률 바뀌었어? 개보법 바뀌었어? 정보통신망법 바뀌었어? ISMS 제도 바뀌었어? 이게 체크리스트죠. 이게 제가 거꾸로 보라는 방법이에요. 이게. 그리고 나서 결함을 찾아야 된다고요. 그리고 나서. 근데 위에서부터 이거 안 된다고 그랬죠. 이거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부 감사나 사이버 침해나 또 하나 재해가 났어요. 서버가 죽어버렸어. 그러면 뭐가 돼요? IT 재해복구 통지 항목과 관련된 거 아니야?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럼 IT 재해복구 통지 항목에 거기에 재해사항의 그 대장에 기록돼 있어? 그럼 누가 어떻게 조치했어? 그래 조치했어? 조치를 담당자가 마음대로 하나? 정보보호관리위원회에서 그게 보고됐고 거기서 뭔가 의사결정된 게 통지 항목에 조직 쪽에 있어? 이러면 어렵잖아요. 이거 어렵죠? 어렵습니다. 연결해서 생각하는 거거든요, 지금. 이게 칼로 잘라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시나리오라는 공부가 이거예요. 시험 문제는 이런 거라고요. 예, 시험 문제 이런 거예요. 이 문제 하나 내려면 한 2시간 걸려요. 문제 하나 만드는데. 예, 이게 시나리오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부터 4호 심사 뭐지? 이렇게 하셔야 된다고요. 자, 그래서 4호 심사를 받았어요. 받고 하는 게 이제 3년이 지나면 계속 인증을 유지하고 싶으면 받는 게 갱신심사죠. 갱신심사는 뭐 그냥 말 그대로예요. 인증을 계속 유지하고 싶으면 다시 받는 거예요. 방법은 최초 심사와 똑같아요. 근데요, 이런 경우는 어때요? 갱신심사를 받는데 주요한 법률이 바뀌거나 ISMS의 통지 항목이나 제도가 확 뒤집어졌어요. 그럴 수 있겠죠. 특히 ISMS가 활성화되면서 계속 지금 바뀌고 있는 거예요, 막. 지금. 그죠? 어제의 지식이 내일의 지식이 아니게 계속 흔들리고 있어요. 그렇게 주요한 법률이나 제도가 바뀌면 걔의 이름을 최초라고 부른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일하는 입장에선 똑같아요. 최초나 뭐 갱신이나 뭐나 일하는 입장에선 똑같은데 걔를 최초라고 부른다고요. 이런 문제들이 일장인 거죠. 이런 문제들이. 자, 심사를 하는 방법에 따라서 현장 심사와 서면 심사가 있죠. 그죠? 느낌상 아는 거예요. 현장 심사는 가서 하는 거고 서면 심사는 뭔가 여기에서 하는 거야. 근데 그 서면 심사 이꼬르 종이 이건 아닙니다. 종이로만 하는 거 이건 아닙니다. 자, 그러면 내가 심사를 갔어요. 예를 들어서 뭐 어디 갔다 갈까요? KT에 심사를 갔어요. 저는 KT 가본 적 없습니다. 그러니까 KT를 잡는 거예요. 가본 적 있는 데를 못 잡으니까 그래요. KT에 심사를 갔어요. 갔는데 딱 왔더니 뭐 이렇게 산더미처럼 문서가 있단 말이에요. 그 문서를 보고 준수했는지 확인한다? 서면 심사겠죠. 대장 제대로 적혀 있고 지침서 제대로 있고 오케이 확인한다? 그게 서면 심사예요. 근데 KT라는 말이 KT는 IDC 센터도 있고 KT는 콜센터도 있고 이렇게 많죠. 그러니까 첫 번째 간 날은 뭐예요? 현장 심사 대상이 어딘지 체크해 놔야 되고 현장 심사에 가서 무엇을 물어볼 건지 확인해 놔야 되죠. 이게 시나리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IDC 센터에서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게 뭐지? 이게 나와야 되거든요, 이게. 콜센터에 심사할 때 뭐뭐 체크해야 되지? 이게 뭐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ISMS 이 시험이 그 정도는 아니라고 봤어요. 왜냐면 교육을 받고 시증을 주는 거잖아요. 우리 정확히 말하면 교육 참석자가 되기 위해서 시험을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는 교육 가서 배우면 되는 거지. 그거를 갖다가 우리한테 심사도 안 해본 사람한테 마치 심사원처럼 시험을 보는 거 아니라고 봤는데 상대평가와 과도한 경쟁률 이 시험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아쉽지만 이제 우리가 맞출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뭐 아쉽지만. 예. 자, 아무튼 그거는 나중에 얘기를 하고 서면 심사와 현장 심사가 있는데 현장 심사는 현장 인증 범위 내에 있는 현장 심사 대상을 식별해야 된다. 그거 기억해야 되죠. 당연히. 그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콜센터. 그죠? 그냥 CTI 그래도 됩니다. 그 다음에 IDC 센터.
그 다음에 또 애매모호한 곳이 있습니다. 수탁기간. 우리 SK텔레콤입니다. SK텔레콤에는 가맹점이 있고 직영점이 있죠. 직영점은 우리 거예요. 그냥 SK텔레콤이야. 그냥. 그죠? 그러니까 뭐 완벽하게 인증 범위 안에 딱 들어오는 거 맞죠? 직영은. 근데 이 가맹점은 사업자 번호가 틀려요. 일단 텔레콤은 텔레콤이고 가맹점은 가맹점일 뿐이에요. 그러면 직영점과 가맹점 사이에 관계 있죠. 관계. 직영점은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 직영점이 아니라 SK텔레콤과 가맹점 간의 관계 있죠. 그러면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자기네끼리 정보보호정책 어쩌고저쩌고 쭉 하는데 가맹점은 자기 멋대로 해.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요거에 관련된 통제 항목이 뭐 같아요? 정보보호정책의 일관성이라는 말이 어디인가 있을 거예요. 그걸 봐야 되는 거죠. 그죠? 그거를 아주 쉽고 유치하게 보는 게 이거잖아요. 상위 패스워드는 8자리였는데 가맹점은 6자리예요?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건 너무 쉽잖아요. 그건 너무 유치하고 너무 쉽잖아요. 패스워드 자릿수가 안 맞다. 이거는 그냥 그런 관계 몰라도 그냥 대충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책의 일관성이라는 건 지금 요 수탁기관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거죠. 지금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그렇게 시나리오를 보셔야 되고, 자, 아무튼 지금은 정보보호 제도 설명할 때니까 제도에 대해서 그거를 현장심사와 현장심사, 서면심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제도를 운영하고 제도에 관련 정책을 잡고, 정책이라는 건 방향성이죠. 이 방향성을 수립하고, 그 기관이 어디예요? 미래창조과학부. 그죠? 그리고 인증을 하고 이 심사원을 양성하는 게 한국인터넷진흥원. 그게 인증기관이니까. 정확히 말하면 인터넷진흥원이 아니라 인증기관이에요, 사실은. 그죠? 그래서 심사원이 부족하든 안 부족하든 매년 심사원을 양성해야 돼요. 매년. 정말입니다. 매년 양성하는 거. 꼭 부족해서만 심사원을 선발시키는 건 아니라고요. 걔네 롤입니다, 롤. 그리고 실제 심사를, 원래 인증기관이면서 심사까지 하는 게 인터넷진흥원인데, 심사가 많다 보니까 그걸 밑으로 내렸죠. 그죠? 그래서 심사기관 2군데가 지정이 된 거고, 근데 인터넷진흥원이, 니네 아주 잘했어. 도장을 함부로 찍으면 객관적이지 않다라고 얘기해서 인증위원회를 하나 딱 둔 거죠. 그래서 인증을 부여하는 곳은 인증위원회인 거죠. 그죠? 인증위원회를 운영하는 게 인증기관이고, 실제 인증을 줄지 말지의 최종 결정은 인증위원회가 하는 거죠. 위원회가. 그래서 위원회가 하면 종이를 만들어주는 게 인터넷진흥인 거고요. 그죠? 요게 ISMS의 조직인 거죠. 정보보호관리체계에. 아시죠? 그죠? 요게 조직인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인증은 그럼 심사는 어떻게 하냐? 그 어떻게를 정리를 했습니다. 그 어떻게가 이제 나오셔야 돼요. 이제 아셔야 돼요. 뭐예요? 관리적 요구사항, 보호대책 요구사항. 관리적 요구사항 필수, 보호대책 요구사항 필요한 것만. 그죠? 필요한 것만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거의 다입니다. 거의 다예요. 그죠? 자, 그럼 관리적 요구사항 뭐 해야 돼요? 가장 중요한 건 뭐겠어요? 범위입니다. 범위. 사실은 정보보호 정책을 수립했냐라는 건, 이거 후지게 얘기하면 우리는 정보관리 할게요. 그것도 정책이에요. 그것도 정책이에요, 사실은. 정책은 맘만 먹으면, 자, 내일 심사, 오늘 만들어 볼까? 그럼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한다 그러면 되지 뭐. 왜? 심사원이 수사를 하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걸 의심해서 너 거짓말했네. 이거는 아니거든요, 이건 우리의 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범위가 가장 중요하죠. 그러면 범위 및 정책을 수립하는 게 관리적 요구사항의 1등인 거죠. 그죠? 그러면 ISMS의 범위를 잡는 기준은 뭐예요? 기준은? 자산인 거죠, 당연히. 그죠? 자산. 사실은 이론적으로 얘기하면 자산은 기업에게 가치 있는 유형 및 무형의 자산이라고 그래요. 근데 무형의 자산을 관리 통제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운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피지컬하게 나온다 이거죠. 그래서 자산 목록표가 있어야 된다 이거죠. 자산 목록표가. 그러면 IDC 센터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저쪽 구석에 하드디스크가 쌓여 있어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단상이 자산이죠. 이건 자산 목록에 있어요. 여기에 볼트도 자산이죠. 자산 목록으로 관리해야 되나요? 일 못해요, 그러면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산이라는 알게 모르게 우리의 임의적인 약속은 뭐냐면 사용자가 관리할 수 있는 단위인 거예요. 그러면 저 하드디스크는 자산이 아니야? 자산은 맞아요. 근데 하드디스크에다가 자산 아이디를 부여한다? 그러면 볼트도 하지 그랬어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자산은 사용자가 쓸 수 있는 단위별로 통제하는 거예요. 물론 이 하드디스크가 저렇게 임의로 방치되어 있는 거는 문제인 거는 분명해요. 그죠? 근데 하드디스크 단위 목록화되지 않았다? 그건 아닌 거죠.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 범위 및 정책이라는 건 이 자산 목록이 현행화가 되어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러면 현행화 돼서 오케이 심사에서 통과를 했다고 가정해보죠. 그 다음에 1년에 지나서 사후 심사를 했습니다. 사후 심사할 때 봐야 될 거 뭐예요? 입고되고 출고된 거 있냐? 이거 봐야죠. 들어오고 나간 거. 그래서 들어오고 나간 거에 진짜 나갔는지도 봐야 되고요. 나간 거는 파기돼서 나갔는지도 봐야 되죠. 그러면 뭐에 적혀 있어야 돼? 그 파기가? 운영부안에 매체부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봐보세요. 개별 하나하나를 외워서 통제 항목을 자 정보보호 정책, 정보보호 조직, 정보보호 교육 이렇게 외울 수는 있어요. 그죠? 13개를 갖다가 보호대책을 뭐 이렇게 쭉 나래비 시킬 수는 있어. 근데 연결해서 나오잖아요. 이거를 난이도를 올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연결하는 밖에. 그래서 이거 운영보안에 매체보안에 문제가 되지 않아? 1년 동안 사후 심사니까 외부자 출입통제에 관련된 외부자 보안에 또 관련된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서 답을 다 찾아내는 거라고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제가 공부를 통제 항목은 시나리오를 위주로 공부한다라는 게 이런 말이에요. 그냥 목록하는 절대로 한계를 찾을 수는 없어. 한계는 쉽거든요. 한계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일단은 뭐 그런 걸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해야 될 건 뭐예요? 경영진 참여. 사장님이 시켜야지만 일을 하니까. 왜? 지원부서의 일은 그런 겁니다. 보안은 지원부서거든요. 사업부서가 아니라. 예, 그럼 사장님이 참여시켜야지 우리 일 하니까. 사장님이 공표 한번 해라. 그 다음에 누가 일을 할지 사장님이 일하는 거 아니잖아요. 조직 구성하고 책임 역할 정리하고. 그죠? 이제 정보보호 최고 책임자 지정하고 그 다음에 실무진 지정하고 롤 부여하고 이거죠. 이거 두 번째가. 그 다음 세 번째가 뭐예요? 위험관리죠. 위험관리. 그죠? 위험관리를 하려면 자산이 있어야지 위험관리가 나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위험관리 안에 위험평가라는 게 있는 거죠. 단 여기에서는 평가를 냈더니 자산의 가치가 하로 평가가 됐어요. 하는 3점이래. 우리는 사실 이거에 대한 논쟁을 잡지는 않습니다. 이거를 잡아버리면 우리는 어딜 가나 다 문제가 돼요. 위험평가 결과가. 무슨 기준으로 점수 줬냐? 이런 문제가 어디 가나 되니까. 이해되시죠? 그래서 실제 심사에서는 그냥 하면 하인 거지, 이거 왜 이거 하 아닌데. 근데 명확한 거 빼고요. 예를 들어서 모바일 뱅킹 시스템인데 이거 현재 운영하는 시스템이고 개인정보 엄청 많은데 중요도에서 하를 맞았어. 이렇게 명확한 거 빼고. 근데 그런 거는 거의 없어요. 그런 게 하루 나올리는. 예. 그래서 위험평가하고, 그 다음 위험평가하면 뭐 해야 돼, 이제? 보호대책 계획 잡고, 보호대책 명세서 만들고, 이행계획 잡는 거죠, 그냥. 그죠? 그래서 구축하고, 사후관리하고. 요거는 딱 외우고 있어야 돼, 요거는. 이거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이게 관리적 요구사항인 거죠, 관리적 요구사항. 자, 그 다음에 필수가 보호대책 요구사항. 통제항목 13개. 그죠? 13개를 1번은 뭐고요? 2번은 뭐고요? 3번은 뭐고요? 4번은 뭐고요? 이걸 나열하는 건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목록화해서 연관성 있게 군집화해서 나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지만 시나리오를 잡거든요. 그래야지만. 그래서 13개. 대충 뭐죠? 그냥 조직에 관련된 거 보니까 정보보호 정책에 대해서 하나 있을 거고, 정책이라는 말은 옆에 글에 뭐 있을까요? 상위 레벨의 정책서 잡혀있냐? 정책에 대해서 변경관리 뭐 하냐? 이런 거 있을 것 같고, 정책이니까. 그리고 사장님이 사인했냐? 사장님을 사장님이라고 그러면 좀 없어 보이니까 경영진의 승인 받았냐? 이런 거 하나 있을 거고, 그리고 조직에 관련된 거 뭐 하나 있겠죠? 정보보호 최고 책임자 지정했냐? 최고 책임자는 뭐예요? 실무진 조직 구성했고, 책임과 역할 분명하게 부여했냐? 최고 책임자는 실질적으로 한 명이죠. 한 명이니까 그 사람이 한 명이 모든 거에 대한 의사결정에 도장을 찍어줄 수 없으니까 애매모호하게 정보보호위원회 조직했냐? 책임과 역할 정의했냐? 집행권한 줬냐?
그죠? 위원회 놓고 아무런 권한 없으면 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튼 집행 권한 줬냐? 이게 조직이겠지 뭐. 그죠? 그 다음에 나올 수 있는 게 우리 늘 하는 게 교육이죠, 교육. 그 교육이 원래는 연 2회 이상 해야 된다 이랬다가 이게 바뀌었죠. 정기적으로 하고 있냐? 정기적으로 하고 있냐? 왜냐하면 사실은 우리가 일을 하는 것도 교육을 받는 거로 볼 수 있거든요. 예, 그죠? 물론 그건 아닙니다. 예, 다박은 아니에요. 예, 그래서 아무튼 교육 정기적으로 하고 있냐? 근데 교육을 하는데 나눠서 해야죠, 당연히. 나는 보안 담당자예요. 나는 누구예요? 나는 뭐예요? 그죠? 청소 아줌마를 갖다가 정보보호의 3대 목표 기가문을 외우셔야 돼요.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예, 그래서 그 부분 한 군집, 그 부분 한 군집. 운영에 대해서 관련된 게 뭐가 있겠어요? 운영 보안. 운영할 때 우리 혼자 다 운영하나요? 아니죠. 외부자 들어오죠. 당연히. 외부자 보안. 당연히 들어오는 거죠. 이 두 개에서 항상 문제가 많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죠? 사건, 사고도 다 여기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외부자가,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외부자가 우리 시스템에 일을 하는 게 출근해서 앉아서 같이 일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죠? 가끔 일이 터져서 한국 오라클에 전화해서 저 오라클 서버 이상한데 좀 급하게 봐달라고. 그러면 지금 제가 급하니까 뭐 전화한다고 우리가 대기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리모트로 좀 하겠다. 그 리모트로 한다라는 건 뭐예요? 원격으로 접속하겠다? 그럼 VPN 썼나? 그럼 그거 기록돼 있나? 이 사람은 VPN의 그 정당한 사용자인가? 뭐랑 관련되죠? 접근 통제랑 관련되죠. 그죠? 접근 통제랑도 또 관련되죠. 이 외부자라는 게. 그죠? 그리고 진짜 왔으면 출입이랑 또 관련되죠. 그럼 물리적 보안이랑 관련되죠. 그죠? 물리적 보안하면 접견실 나오고 통제구역 나오고 그죠? 보호구역 나오고 이거 나오는 거죠 지금. 이거 어떻게 출입됐나 이거 나오는 거죠 지금. 그래서 시나리오를 반드시 잡으셔야 돼요. 시나리오가 없으면 이 문제는 못 풀어요. 개별 문제 하나는 그냥 여러분들이 보고 대충 풀 수 있어요. 개별 문제 하나는 문제만 봐도 대충 답이 나와요. 개별 문제 하나들은. 자, 그 다음에 관련된 게 뭐가 있어요? 뭐 개발 보안이 있고 접근 통제 있고 암호화 있고 그죠? 그 다음에 IT 재해복구 있고, 침해 사고 있고, 그죠? 이런 겁니다, 이런 거. 그죠? 이 중에서 심사를 나가면, 심사를 안 해본 사람한테 잘 안 시키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3개인데요. 운영보안, 접근통제, 외부자. 이 안에 통제 항목이 굉장히 많거든요. 특히 운영보안 엄청 많아요. 운영보안 안에 매체 있죠. 그죠? 운영보안 안에. 그리고 이 3개는 잘 안 시켜요. 그리고 그 중에 또 1등을 찾으라면 접근통제. 접근통제가 안 걸리는 데가 없거든요. 접근통제라는 말은 이렇게 들어오는 것도 접근통제고, 아이디 갖고 로그인하는 것도 접근통제고, 그리고 로그인하면 이력 관리하는 것도 접근통제고, 이 사람이 퇴사했을 때 권한을 뺏는 것도 접근통제고, 접근통제는 엄청나게 많이 걸려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심사를 안 해본 사람한테 접근통제를 잘 주질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통신을 통해서 원격으로 들어오는 것도 접근 통제죠. 아까 VPN도 접근 통제죠.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지금까지 얘기한 ISMS 제도인데 접근 통제까지 이렇게 나가고 그러면 이제 통제 항목에 관련된 거로 들어가는 거죠. 들어가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자, 이제 지금부터는 통제 항목으로 갑니다. 통제 항목으로 가는데 통제 항목의 내용이 관리적 보호대책, 그 다음에 뭐죠? 관리적 요구사항, 보호대책 요구사항, 이거죠? 자,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나래비하지 말고 진짜 심사를 나갔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고 한번 해보자고요. 먼저 주의사항은 간단합니다. 내가 거기에 컨설팅에 참여했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거기에 심사에 참여할 수 없는 거 아시죠? 그쪽 관련된 일을 한 사람은. 그리고 내가 그 회사 소속의 직원이었어요. 근데 퇴사한 지 1년도 안 됐어. 그러면 안 됩니다. 그분도 참여하면 안 되는 거고요. 그죠? 그거는 이제 가장 기본적인 거니까. 그러면 심사에 참여할 수가 없고요. 자, 그러면 이제 실제 심사를 하는데요. 자, 우리는 지금 여러분들은 그냥 이렇게 생각하세요. 지금 인터넷진흥원입니다. 여러분들은 인터넷진흥원에서 ISMS 인증심사를 담당하는 직원이라고 생각하세요. A기업이 메일이 왔습니다. ISMS 인증 신청서가 왔어요. 그러면 그 신청서에 뭐가 있어야 돼요?
첫 번째 뭐 회사명, 사업자 번호 뭐 이런 건 당연히 있는 거고, 그죠? 뭐 주소 어쩌고 연락처 이런 거는 당연히 제끼고, 그 다음 뭐가 있어야지 우리가 심사해 줄게요 이 말을 할 수 있을지 생각을 해보세요. 첫 번째, 인증 범위가 있어야 되죠. 범위 이끌어 뭐라 그랬어요? 자산 목록이죠. 자산 목록이 없으면 뭐 얘기할 게 없는 거예요. 다시. 근데 그 자산 목록 안에 뭐가 있어야지 오케이 해주겠어. 그냥 목록만 있다고 오케이 해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일단은 아이디가 있어야 돼. 아이디라는 말뜻의 의미는 순수하게 숫자의 의미가 아니라 내가 관리 추적하겠다라는 의미인 거죠. 그죠? 자산의 아이디가 일단 뭔가 나래비가 쭉 있어야 돼요. 그죠? 아이디가 있다라는 건 관리 추적하니까 용도도 있어야 되고, 그 서버가 필리핀에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야? 우리 보러. 우리가 필리핀 갈 수는 없잖아요. 그죠? 이 어디 있냐? 위치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그 위치라는 게 전산실에 있냐, IDC 센터에 있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외부망에 있냐, 내부망에 있냐, 이것도 중요하죠. 그죠? 용도를 보면 이 서버에 개인정보가 있다, 없다, 이것도 우리가 어느 정도 식별이 되잖아요. 그죠? 결론은 자산 목록이라는 게 오긴 와야 되는데 그냥 목록만 오는 게 아니라 거기에 필드가 뭐가 있는지도 봐야 된다 이거죠. 그죠? 그리고 이 자산의 중요도를 우리가 평가를 했냐 안 했냐, 그 말은 뭐와 똑같아요? 나중에 위험 관리를 했냐 안 했냐거든요. 위험 관리를 안 하면 심사는 관련 없습니다. 위험 평가를 하지 않으면. 이해되시죠? 그죠? 그래서 그 위험 관리에 대한 내용도 평가해야 되고, 그 평가를 하기 위해서 자산 아이디에다가 기밀성, 가용성, 무결성하고 배점을 놨어요. 배점이 높다 낮다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상이 중으로 써있네?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그럼 심사한 거죠, 이미. 지금 접수잖아요, 접수. 잊지 마세요. 지금 접수입니다, 접수. 그래서 기감으로 평가가 돼 있냐. 만약에 요즘 우리가 조금 더 잘하고 싶어서 법적 준거성을 평가를 항목을 넣었어요. 좋다 이거죠. 네, 좋아요. 특히 개인정보 관련된 거는 준거성 평가해주면 되게 좋겠죠. 개인정보에 관련된 거는. 그래서 목록화 있어요. 그 다음에 전체 시스템의 구성을 봐야 되니까, 그죠? 구성을 봐야 되니까 아직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네트워크 구성도 필요하죠. 전체 외부망은 어디고, DMZ 구간은 어디고, 내부망은 어디고, 망 분리는 어떻게 돼 있고, 이건 대략적으로 볼 수 있잖아요. 굳이 물어보지 않아도. 그러니까 얘는 네트워크 구성도 와야 돼요. 그리고 정보보호 ISMS는 관리 체계이기 때문에 조직에 대한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실은. 이거 아닙니다. 어떤 분들이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DRM 솔루션 없는데 인증받을 수 있나요? 없어도 돼요. DLP 없어도 돼요. 그렇게 따지면 인증받을 수 있는 건 대기업 몇 개밖에 안 돼요. 그죠? 솔루션이 있고로 되고 안 되고 그걸 얘기하지 않습니다. 관리하고 있냐예요. 관리하고 있냐. 관리하고 있냐. 말 그대로 관리하고 있냐입니다. 자, 그러니까 네트워크 구성도도 들어와야 되고 조직 구성도도 나와야 되죠. 그죠? 조직 구성도 봤는데 정보보호 담당자가 한 명밖에 없어. 명수를 카운트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그죠? 조직 구성도 보면 우리가 체크해야 될 거 가장 기본적인 두 개가 뭐죠? 1번 직무분리. 그죠? 개발팀 밑에 IT팀 있어. 개발팀 밑에 보안팀 있어. 좀 이상한 거죠. 그죠? 그래서 사실은 심사를 할 때 이 조직에 대해서는 인터넷진흥원 직원이 직접 해요. 그게 맞아요. 왜냐면 심사원도 외부자이기 때문에 외부자가 나서 우리 조직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한다고 그게 대화가 될 리가 없어요. 그게 우리 심사원이 하는 말이 맞건 틀리건을 떠나서. 그래서 진흥원 직원이 그거에 대해서는 말하는 게 맞아요. 그죠? 정보보호 조직에 대해서, 구성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직무분리 봐야 되고, 그냥 딱 봤을 때 그림만 봐도 직무분리는 대충 유추할 수 있죠. 조직도만 봐도. 그죠? 그 다음에 또 뭐 봐야 돼요? 물론 큰 그림인 겁니다. 그 다음 뭐 봐야 돼요? 조직하면 나오는 거 최소 권한이죠, 뭐. 근데 그걸 가지고 최소 권한을 우리가 식별할 수는 없어요. 그 그림 하나로는. 그죠? 조직도 하나로는. 그러니까 조직하면 그 두 개 봐야 된다. 그냥 그렇게 기억을 하시라고요. 자, 그래서 조직도 받았습니다. 조직도 받았어요. 위험평가를 중요하기 때문에 위험평가 어떻게 했는지 필요하죠. 그죠? 그리고 ISMS는 유치하게 얘기하면 체크리스트 갖고 니네 이 일 다 했어? 이거 체크하는 거잖아요. 통제 항목별로 어떻게 이행했는지 이행 여부 봐야죠. 그죠? 근데 이행 여부라는 건 지금 할 수 있는 일도 있고 내년에 해야 될 일도 있고 한 3년 뒤에 할 수 있는 일도 있겠죠. 그죠? 아까 그랬잖아요. DLP가 있어야지만 다 오케이 되는 거 아니라고요.
우리는 장기적으로는 DLP를 구매할 거예요. 만약에 뭐 구매 안 해도 됩니다. 장기적으로도 구매할 거예요. 그러면 이런 계획서를 가지고 있는 게 뭐죠? 정보보호 계획서, 정보보호 이행 계획서, 뭐라고 해도 좋습니다. 이름을. 결론은 이 세트가 완성이 돼야지 신청서를 받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 문서를 쫙 봤을 때 이렇게 돼 있구나. 이거를 느껴서 인증 범위의 바운더리가 좀 명확하게 보일 수 있어야지 오케이 이게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또 하나 있잖아요. 2개월 이상 운영 실정도 없는데 신청서 받으면 어떡해요? 우리 조건이 그거였잖아요. 2개월 이상 운영이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그 세트가 맞춰줘야 된다고요. 그 세트가. 자, 그래서 신청서를 여러분들 제가 이거 다시 얘기 드리지만 이 시나리오를 딱 잡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통제 항목을 매핑합니다. 그래야지 문제를 풀어요. 이 시나리오를요, 어떻게 만들어줄 수가 없어요, 이거를. 여러분들 제가 시나리오 하나 만들어서 문제를 하나 내면 그 문제는 뭐 풀 수 있겠죠. 다음에 똑같이 나오면. 여러분들 1회입니다. 이거는 문제은행도 아니고. 1회예요. 어떻게 문제를 똑같이 내서, 이거 나왔네? 뭐 저거나 나오겠지. 예를 들어서 뭐 이 의무인증 대상은 누구냐. 뭐 이런 거나 나오겠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 이렇게 해야 돼요. 첫 번째 인터넷진흥원에 접수할 때 봐야 될 거 뭐지? 이런 식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 처음 시나리오가 시작한 거죠, 지금. 그죠? 그래서 내가 접수를 다 했어요. 오케이 했다 이거예요. 오케이 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사전 심사를 우리가 할 수 있나요? 만약에 이런 경우 있잖아요. 심사를 나갔는데 너무나 문제가 커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원래는 심사 중단인데 과연 심사 중단하고 인증을 못 받은 기업이 있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실질적으로 저는 모르겠어요. 원래는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원래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일하다 보면 니네 도저히 안 돼. 중단. 니네 처음부터 다시 해. 저는 그런 기업은 못 봤어요. 그러면 실제 심사를 나갔는데 중대한 결합이 전부 다 없었냐? 그 많은 회사가 추론이지만 있었을 거라고 봐요. 추론이지만 없을 수가 없어요. 사람이 하다 실수할 수도 있는 거지. 네. 그래서 우리가 미리 나가서 인터넷진흥원 직원이 미리 나가서 중대한 것만 뭔가 체크하면 그나마 위험을 완화시킬 수 있겠죠. 현장 심사 진짜 나올 때. 그죠? 그래서 사전 심사라는 거의 주 목적은 뭐예요? 중대한 결함을 체크하는 거예요. 인증 심사 중단을 할 만큼의 뭔가가 있냐? 그게 뭐겠어요? 위험평가 안 했어. 인증 범위가 엉터리야. 자산의 목록에 뭔가 이만큼이 빠져 있어, 지금. 이런 게 중대한 결함이죠. 중대한 결함은 몇 개 없습니다. 첫 번째는 위험 분석을 해야 되는데 위험 분석을 안 했어. 두 번째는 뭐였어요? 범위가 틀려. 그죠? 근데 우리가 볼 땐 이것도 분명한 범위야. 그죠? 이런 겁니다. 또 이런 데서 문제가 되죠. 수탁기관의 관계. 여기 심사 안 해도 되는 건가? 실제 개인정보 수집을 봤더니 우리 그 핸드폰 할 때 수탁기관에서 수집되죠? 그죠? 거기에서 수집돼서 SK텔레콤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다 제낀다? 최소한 다른 기업이지만 정책의 일관성이나 SK텔레콤이 수탁기관을 평가하고 있는지 관리하고 있는지 이거는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뭐 다른 기업이니까 완전히 뭐 어떻게 할 수는 없겠죠. 회사가 다르니까요. 그죠? 예, 이런 것들이 중대한 결함이에요. 그런 거는 체크해야 되죠. 그리고 위험 평가라고 했는데요. 아까 위험 분석이라고 했는데 위험 분석에 해야 될 활동들은 뭐예요? 자산, 위협, 취약점 분석. 그죠? 위험 평가, 정보보호 계획서, 정보보호 대책 명세서. 이 6개. 그죠? 위험 평가가 나오려면 이 6개가 없이 얘가 나올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중대한 결합이라는 건 자산 식별했어? 그죠? 위협 평가했어? 그다음 위협 식별했어? 취약점 평가했어? 그다음에 위험 평가했어? 정보보호 계획서 만들었어? 대책 명세서 만들었어? 그죠? 요걸 봐야죠. 잘 만들었어는 아닌 거죠. 지금 여기에서. 그리고 취약점 검사는 인증 범위 내에 있는 모든 자산이죠. 전수입니다. 전수 검사해야 되죠. 근데 완전히 똑같은 백업 빼고 그건 안 할 수도 있어요. A 서버의 완벽한 백업본이야. 얘는. 이거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수예요.
그죠? 그래서 그게 사전심사예요. 그게. 그 다음 하는 게 뭐죠? 현장심사죠. 그냥 심사팀 구성해서 이렇게 가는 거야, 그냥. 그죠? 여기 가는 겁니다. 그죠? 현장심사에서 내가 딱 심사를 들어갔는데, 가면 책들이 쭉 이만큼 쌓여있어요. 그 책들이. 아, 그거는 좀 더우시죠? 아, 나만 덥나? 아, 이게 에어컨이 여기까지 오는데 여기서부터는 안 와요. 그래서 이게 나만 더워요. 이렇게 가만히 보면. 자, 잠깐. 10분 있다가 하는데요. 이게 시나리오입니다. 이게 지금 제가 꼭 혹시 까먹으면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이제 심사팀이 와서 문 열고 들어간 거기부터입니다. 거기부터. 그리고 이 시나리오를 계속 읊으세요. 그래야지 통제 항목이 해결이 돼요. 안 그러면 해결 안 됩니다. 그냥. 자, 그래서 잠깐 10분 있다가 하겠습니다.